Let's go.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 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 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윤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김연태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 이성순 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 최정용 팀장입니다. 재난복구팀 임규현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손필병 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 3페이지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 성과입니다. 재난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신속한 기상정보 전파로 사전 대비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사안별 표준안 및 규정집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였으며 급경사지 소하천 등 전수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을 후속 조치하였습니다. 대형화되는 재난으로 재난 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종합 상황실 전담 인력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 6건, 핵심 3건, 공약 1건, 일반 15건 총 25건으로 19페이지 곰소지구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보고드리고 24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곰소지구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7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진서면 곰소항 젓갈당지에 펌프장 설치 및 해안옹벽 보강, 급경사지 정비, 하수도 정비 등을 통하여 해수 원료 피해나 해안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전 행정 절차인 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이행하였으며 1차 착공분에 해당하는 펌프장 설치, 해안옹벽 보강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곰소지구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선도적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4건 중 추진 중인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자력 안전교부세 대응 관련 사항입니다. 부안군은 전국 원전동맹협의체와 함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신설촉구 SNS 챌린지, 100만 주민 서면운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4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배분 근거가 마련됐으나 시도세에 포함되어서 원전 소재 시도에 속하지 않는 부안군 등 5개 지자체가 미적용되었습니다. 이에 4월에 전국 원전 동맹과 함께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박성민 국회의원 면담을 실시하는 등 행안부에서 하반기 재정 지원 방안 별도 마련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국 원전 동맹에서 원전 인근 지역 세원 발굴 연구 용역 추진에 동참하고 지방재정법 개정과 별도로 원전 인근 지역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즉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280페이지 부안군 자연재난 및 지진 대비 대응 점검 추진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올해 6월 12일 날 오전에 부안군에서 4.8 지진이 일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됐나요? 대형 그 장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재난 그 긴급 복구 사업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 복구 지원금은 이제 재난 지원금 예비비에서 지급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피해 복구 부분에 몇 프로 정도는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몇 프로 정도 피해 복구가? 실질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나타나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큰 피해는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크게는 없었고요. 우리 공공시설 23건에 대한 그 건축물 지진 피해는 올해 이제 사업을 올려서 먼저 사전에 그 지진 그 조사하고 실질적인 공사 복구까지는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 몇 프로 정도 그 프로스는 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피해 복구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지만 긴급 복구와 피해 복구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지진 피해로 인한 그 복구 추진 현황을 퍼센트로 따진다면 50%는 예, 50% 아직도 이제 50%가 남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지진은 또 언제 일어날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이쪽 부안을 비롯한 이쪽 지역에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전지대다 했었는데 부안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진 그 계측 시스템부터 우리나라가 계속 그 동부권 쪽으로만 치중을 하다가 계측 시스템부터 올해부터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 우리 구군에서도 관과서에서 사업 추진을 할 때 내진 아니면 지진 피해 예방 그 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지침들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할 때 그것까지도 같이 담아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닥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 지진이 4.8이 났는데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민감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지진 방제 시행 계획 수립을 했고 보니까 3월 27일 날 했었고요. 최근에 한 것이 지진에 대해서 지진 안전 주간 추진했어요. 네, 네. 이 안전 그 주간 추진은 이거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안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지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불감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지진 안전 주간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기간만이라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 해가지고 훈련도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그 다음에 방송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지진에 대한 특별히 그 대비하는 주간을 정해서 하는 기간입니다. 민방위 하듯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하는 그런 지진 안전 주간 실시를 했구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거는 없어요. 그 물론 그 지진을 따로 하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조차도 아직 우리 그 단계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또 특별히 우리 부안군은 행안부에서도 다른 지자체 말고 직접 우리 부안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진 관련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지 계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부안에 먼저 사업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우리 군민한테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는 훈련 방법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와 있지만 그 안전교육이라든지 필수 교육을 좀 해서 제일 지진에 가까워 있는 동네 중에 우리 부안군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이나 뭐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전혀 대책이 없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지진 대비 분야 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 피해 복구나 피해 보상도 뭐 하겠지만 지진에 대한 그 안전 교육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82페이지 보면 부안군 저류지 현황 및 관리 추진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요즘 이상기후가 많기 때문에 굴식성 폭우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 부안군 저류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봐서 본의원이 한번 가봤어요. 네. 부안읍 같은 경우는 터미널 위주의 예전부터 항상 그 침수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우가 한 시간당 뭐 5시간 이상 오면 그 근방에는 거의 침수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류지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 저류지에 이렇게 수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안 보이세요? 예,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이렇게 저류지를 관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원칙상? 원칙상 거기에 이제 다 비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저류지는 갑자기 이게 여름철에 찍은 거니까 네. 보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비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안전 불감증이다 이것 또한 그렇게 많이 오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면적이 58.869 뭐 평방미터고 용량이 118 18,000 이렇게 봐야죠. 점이 찍혀 있으니까 11만 8,260 세제곱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 용량에 다 차지 못하고 한 2분의 1 아니면 뭐 3분의 1 정도가 하게 되면 3시간이면 한 6시간에 집중하고 오는 거와 집중 후 한 3시간이면 거의 침수가 될 수 있다. 읍 지역은 이제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저류지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산책로 지나다니면서 여기에서 이제 악취와 그리고 또 이제 벌레들 이런 것들이 생식해서 또 운동하시는데 그리고 또 산보하는데 불쾌감을 주더라고요. 예. 어떻게 잘 관리하실 겁니까? 예,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요. 그 저류지의 그 용량이 아까 예. 면적이 58,000에다가 이제 용량이 118,000 그 입방미터로 그 숲이랑 조금 그게 조성해 놓은 거 빼고 해서 118,0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면적으로 지금 저류주의 그 용도는 충분히 그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그 이제 그 냄새라든가 그다음에 그 잡초 제거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특히나 이제 연중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하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산이 있나요? 제초하는데 예? 예산이 있어요? 예,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예, 있으면 꼭 좀 제초해서 저류지는 저류지답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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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기금 운영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행감 자료 1277쪽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떻게 적립되는 거, 어디에 사용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 재난관리 기금은 그 매년 그 최근 그 3년 동안 그 세법에 의해서 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 적립액이 되겠고요. 그거하고 또 이제 그 사업 예산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매년 한 10억 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도 재난기금에서 50%를 사업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비 50% 해가지고 적립금, 군비, 도비, 그 다음에 이자 수입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재난 예방 사업이라든가 긴급 복구 사업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제출 자료를 여기 제출 자료를 보면은 기금이 8억 3,30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도 50%, 군비 50%뭐 최근 교통세 0.1% 아니 1%를 한다고 했는데 2025년도 기금 수익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5년도는 도 보조금 5억 5천, 네. 그다음에 우리 군비 50%하고 적립금하고 합쳐서 9억 2,800, 이자 수입까지 해서 14억 아니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출 예상 금액은 어떻게 쓰려고? 그래서 있는지. 이제 매년 그 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8월달, 9월달에 관과소에 그 재난관리 기금 사업 신청을 요청을 받습니다. 네, 그걸 받아가지고 전체 이제 한 10억 규모로 해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도에서 승인이 난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 그 해서 11월달에 그 예산 심의 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11월달에 통과하면은 집행을 하게 되는데 25년도에는 줄포 그 수중펌프 보강 사업에 5억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사업, 그다음에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보강 사업, 또 자연재해 저감 시설 점검 관리 등 해가지고 9억 5천 규모로 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심의기구 심의위원회는 지금 도에서만 심의를 한다고 부안군에서는 심의를 않고요. 도의 승인 신청을 승인 받아서 신청하고 나오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네. 그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2024년도 재난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부안 반다디 체육관 옥상 녹화 사업을 지출된 금액으로 6건 2억 9,070만 원, 본 공사는 1억 7,800만 원이더라고요. 그 인조단지 구입비 뭐
1,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파라고 구입 5천만 원 해가지고 도막방수까지 해가지고 한 2,250만 원 등 한 2억 9천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재난 기금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올해 기금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달에 우리가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해서 예, 예. 이것도 그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 옥상 녹화 사업은 폭염 저감 사업으로 그 문체사업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기금 사업에 저희는 이제 맞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다 승인 요청했고 도에서도 인정을 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걸 보면 뭐 도에서 승인을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줬겠지만 이거 기금을 보면 체육관을 뭐 옥상을 방수 처리하고 수리하는데 썼다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요? 이제 기금 관리 사업의 이제 재예방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 공공건축물의 옥상 녹화 사업도 기금 목적 그 사업 원래 그 용도에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저 뭐 과장님 제가 반다비 체육관 옥상 녹화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기금에 대해서 기금 목적이 정확히 맞냐 이런 걸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기금이 발생하는 데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예. 기금을 활용을 해야 혹시 나중에 다른 또 재난기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지 못한 또 예. 일이 생기면은 예. 또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데 이렇게 일반 회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재난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실히 구분을 지어라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혹시 우리 아까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심의위원회 혹시 걸쳐 있는 게 있나요? 사람 우리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당연직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당연직 5명하고 민간 전문가 5명 해서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명단을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2023년하고 2024년 기금 운영 심의 및 운영의 교체 회의록 및 사본 및 명단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죠.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보면은 15쪽에 보면은 소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돌로 석축되어 있는 소하천을 28년 됐어도 돌이 하나 지금 유수가 된 데가 없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폭우로 제방이 넘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확창공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지금 호환 부르기 질이 3질 4질이 되더라고요. 보는 현장을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근데 지금 공사장에 보면은 호환 부르기 가운데 텅 빈 네. 호환 부르기 있고 예. 전체적으로 딱 그 군역 없이 딱 세면으로 돌만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호환 부르기 있고 예. 그런데 당초에 돌로 석축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가운데가 텅 빈 호환 부럭은 그게 유실될 유래성도 많고 또
텅 빈 호암부록 아니고 그냥 그 세면으로 지어 부순 호암부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낼 때 그렇게 텅 빈 호암부록 설계 난 것인가, 아니면은 당초에는 그 직사각형 호암부록이 났는데 그놈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제 그런 그 호환블럭 같은 경우에 종류를 선택을 할 때 보면, 저도 이제 그 안전총괄과로 가서 보니까 유속이 되게 이렇게 반듯하고 그 부딪히지 않고, 그럴 때는 구멍이 있는 호환블럭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에 저 수초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도 심고, 그래가지고 유속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커브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 방법을 아까 전체 다 메꾸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과장님, 판단을 본 두고 의원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부대치고 그러면 세면은 결과적으로 10년 지나면 다 부식됩니다. 네. 근데 기존에 사각 돌로 석축한 부분이 그런 걸 드러내고 호암부록으로 하는 부분들이 예, 예. 응? 지금 보기에는 호암부록이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 네. 10년, 20년 지나면 세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에 부딪히고 스치고 하다 보면은 유실들 확률이 많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이렇게 소하천 공사하는 데가 지금 많더라고요. 예. 근데 현재 완공된 데도 있고 지금 착공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기존에 돌로 석축한 데는 오랫동안 시간이 20년, 30년 가도 그대로 유실이 안 되고 있는데, 호암부록으로 가운데 텅 빈 호암부로 했을 때 과연 10년, 20년 그런 부분에 갈 것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소하천은 군비 들어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면이라는 것은 10년, 20년 지나면 다 부식돼서 물에 부닥치면은 유실질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돌로 석축을 했는데 왜 돌보다 돈이 덜 들어가겠지요? 호암부록이. 덜 들어가면 그래서 돌로 싼 부분은 돌로 석축을 하든가 그래야지 호암부록을 그 가운데가 텅 비었죠. 가다 보니까. 네. 근데 거기다 뭐 나무를 그 대한 자갈 흙을 채우더라고요. 네, 또 네. 그래서 뭐 나무가 거기다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하천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음에 나무를 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그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당초에 돌로 석축한 부분은 돌로 석축해서 10년, 20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는 예. 그런 그 석축 사업이 주였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단가도 훨씬 자연석으로 하게 되면 비싸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호환부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수명이 많이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그 공법에 맞는 그런 호환블럭들을 그 설계 설계 당시 때 구조 검토랑 다 과장님, 그때 다 검토를 호암부록도 가운데가 텅 비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지어 부순 호암부록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영구적일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되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 가운데가 빈 호암부록보다는 직사각형으로 지어 부순 호암부록이 영구적일 같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예. 검토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보면은 격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7월
달에 부임을 받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사례를 못 겪을 것으로 보고 그 지금 우리 관 내에 범프장이 배수범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격포나 변산 거기는 해수물이 만주가 되었을 때는 펌프장을 애용을 안 하면은 전체로 다 침수가 돼요. 네, 지금 그러는데 펌프장이 지금 올해도 뭐 여러 번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랬지만 5월 달에 장마가 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돼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마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해서 네. 모다가 이상하게 가동되는가 네. 점검해야 그런 것들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와서 뭐 이한수원이 여기 있지만 들판이 침수가 되고 그 가옥이 침수가 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라 보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꼭 이 부분은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예. 장마 오기 전에 배수 펌프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내서 예. 관리원들한테 모다 점검 어디 이상이 있는가 파악하셔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주시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대로 안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 격포 같은 경우는 그 터미널 쪽에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예, 예. 비만 100mm 와도 양수장을 안 돌리면은 침수가 다 됩니다.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이미 지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사례가 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이라 좀 노곤하시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 행감자료 1274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 추진이 현황이 있죠. 예, 예. 그 자료를 보면은 2025년까지 총 40개소의 지금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CCTV를 총 몇 대를 설치하고 또 사업 추진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요? 이게 22년부터 26년까지 사업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4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2023, 24, 25, 26 4년 동안에 총 40개소를 선정을 해서 예. 추진한다는 사업인데 23년도하고 24년도에 23년도에는 CCTV 39대, 24년도에는 CCTV 31대, 23년도에는 CCTV 39대, 안심벨 10대, 안내판 10대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23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예. 24년도에는 CCTV 31대, 안심벨 10대, 안내판 10대 해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네. 현재 23년, 24년 해서 20개소. 예. 그래서 사업 추진율은 현재 4개년 동안에 50% 예. 진행이 그럼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그 추가 계획은 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5년도에도 10개소, 예. 26년도에 10개소 해서 40개소를 그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범죄 발생 건수가 있었나요? 안심벨 같은 경우에 예. 그 활용한 사례가 그 있습니다. 예. 안심벨 운영 실적 그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그 사업 추진 현황 안심벨 운영 실적 보면 지금 2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23년에 예. 173건을 예. 운영을 한 실적이 있고요. 그거 22년이 오타죠? 예, 23년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23년입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23년에 지금 173건하고 24년에 87건으로 해서 예, 예. 이런 그 안심벨 운영 실적은 뭡니까? 단순 상담이 어떤 여기는 오신고라고 써져 있는데 주로 어떤 그게 이제 주류를 그 이루는 안심벨을 게 눌러서 예. 전북 경찰청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예. 이제 사건이 된 것도 있고 예방 예. 차원이 된 것도 있고 예. 그런 안심벨 그러니까 눌러가지고 거기 연결이 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우리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부안군 CCTV 통합 관제센터 있죠. 예, 예, 거기에서 실제로 그 관제를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뭐 누락되거나 그러진 않고 항상 살아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그 우리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앞으로 이 여성 사각 범죄 사각지대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성 안심 화장실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각도로 좀 대응을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 또 그 안심하고 그 다닐 수 있는 모든 그 마음을 놓고 다닐 수 있는 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좀 조사도 좀 해보시고 예, 예, 예. 이러한 면에서는 좀 꼼꼼하게 그 작게 생각하면 작은 거지만 이런 하나부터 살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두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 한빛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주민 공청회 관련해서 예, 지난번에 제가 한수원에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을 벗어나서 공청회를 의견 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공청회하는 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알아보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법률 자문을 예,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두 군데 그 우리 공문변호사나 두 분한테 법률 자문을 요청을 했는데 네. 법적인 판단은 그 공청회의 주체는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부안군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고 의견 수렴 받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것은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원자력 안전법 103조 주민의 의견 수렴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군수죠. 군수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145조 공청회 개최를 보면 의견 수렴 대상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어느 하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뭐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라든가 5명 이상 30명 미만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공청회 개최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계획 공청회 1심의 장소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이 14일 전까지 한 개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 이상 공고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1심의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 수렴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이 우리 부안군도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맞죠?
우리와 부안군과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 사업 한수원이. 아,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장소를 변경해서 우리 의견 수렴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이 시장 군수로부터 전달되지 않는데 그 공청회 인정을 받습니까? 저희는 인정을 못 한다고 이제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수원에서는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한수원에서는 자기들은 공청회를 부안군도 부안군에서 공청회를 안 하니 장성군에서 할 때 하고 의견 수렴 절차 그 별도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의견 수렴 절차 그거에서 의견 수렴을 다 담겠다. 그러면 그렇게 공청회는 부안군은 그러면 장성에서 해서 이류가 해당이 된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한수원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 수렴 대상 지역 군수에게 통지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통지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그 공청회 한 그대로 한 것으로 보고 의견 거기 공청회 가서 8분인가 가셨는데 거기에 나온 의견 수렴은 없었고요. 우리가 서면으로 보낸 그 의견 수렴에 대한 답변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부안군은 한수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1위 공청회를 한 거예요. 예, 한수원 그죠? 주장대로. 지금 저희가 2위에 걸쳐 공청회로 하게 돼 있죠. 아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한수원이 어. 개최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래서 2회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수원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청회를 유식행위로 그들은 보고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면 그 공청회를 사유를 생략할 수 지금 있죠. 한수원은 지금 그 사유로 지금 되고 자, 있는 그러면 겁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당이 됩니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죠? 그 한수원이 우리-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한수원에 대해 되고 우리 안전을 보장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공청회를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안전 조치가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노력을 다하고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죠.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한수원은 지금까지 계속 공청회를 하자고 지금 요구한 상태인데 우리 부안군에서 지금까지 그 처음에 요청했다가 네. 3회에 걸쳐서 연기 요청을 했다가 처리 요청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수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주민 공청회를 하고 싶은데 부안군에서 공청회 장소를 제공을 안 해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청회 개최를 못한다. 그 사유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예,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공청회를 했다는 요식행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안 구민은 그들한테 제공해주지 않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공청회를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지 마라라는 게 이제 행정 절차를 전체적인 못하게 하는 거죠. 부안 행정 국민들의 절차가 의견이죠. 이루어지면 수면 연장은 불가분의 관계니까 그들은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득달같이 수면 연장 절차 밟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을 놓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행정에서는 지금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청회를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한수원이 수명 연장 진행 절차가 멈췄으면 우리의 목적대로 좋겠는데 계속 그들은 지금 공청회를 6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한수에서는 계속 지금 공청회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원자력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 위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공람부터 공청회 그다음에 열람 의견 수렴 이 절차들이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그 반대했던 공청회 그 연기 요청했던 것도 예를 들어서 주민보호 대책이 빠졌다든지 주민 동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막 강행을 하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공청회를 해라 그런 이유로 이제 우리가 연기 요청을 했었는데 한수원은 현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걸 관철시키려고 그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지 이게 뭐 주민 동의라든지 수명 연장 찬성 반대의 공청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의견을 를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원자력 안전법이라든가 시행령이 어떤 주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네. 우리 부안군에서 그걸 방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수시로 좀 저희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 그 수하천 정비 부분을 놓고 이제 보면은 1276쪽에 보면 교동 수하천 정비가 올해 1월 12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근데 다시 또 긴급 유지보수 사업이 발주가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 교동수하천 올해 1월달에 준공된 것은 매창공원 앞에 그 게이트 볼장이 있는 거기가 이제 1단계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그 행안 쪽으로 2단계 사업은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이번에 그 교동수하천 긴급 유지 보수 사업은 그 한진공업사 건너편에 예. 그 주유소 뒤편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가스 주유소. 네, 가스 주유소 네, 그 네. 뒤에 하고 거기가 지금 교동수하천 말미인데 네. 거기가 한 분이 그 우리 침범을 했어요. 그 하천 제방 도로를 예. 침범을 해가지고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제방 도로의 기능으로 하기에는 너무 좁다 보니까 그거를 23년 9월달에 민원이 이제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그 펜스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 우리가 측량해가지고 우리 하천 부지는 확보하는 긴급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6,900만 원. 6,900만 원. 네네. 왜냐하면 제가 같은 연관되는 거라 좀만 더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 그 교동 소하천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그 12월 달에 끝난 여기 교동 소하천 정비 사업이에요. 네. 이제 보시면 교량이 3개가 있죠. 네. 지금. 근데 여기는 지금 한 집 들어가는 길이고 다 각기 한 집씩 들어가는 길인데 교량폭 6m에 교량 길이 7m로 다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이게 보면은 당초 이게 공사하기 전, 공사하기 후에요. 네, 복개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덮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개를 뜯어내고 지금 정비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도로에 교량이 3개가 이렇게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 주민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네, 네.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 출장 공면을 보면은 두 분이 교량 설치 요구를 했어요. 예. 이 교량이 과연 집집마다 들어가는 교량홀수의 가치성이 있나요? 예, 저도 이제 그 팀장한테 들었는데 처음엔 전면적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 수시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 집의 그 집 주인들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계획이 교량이 하나인가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주민 설명회 때 네. 강력하게 그분들이 그 요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요구를 해가지고 심의해서 최종 그 3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적 판단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여기서 제1 교량에서 제2 교량까지 17m, 제2 교량에서 제3 교량까지 13m예요. 이 교량 3개를 설치하면서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행정에서 다 해주진 않잖아요.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 예산의 효율성도 따지고 그 사회 필요한가도 따지고 다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초에는 지금 좌안만 하기로 됐다가 주민 공청회 오면서 지금 3m 폭의 도로를 나고 다 해서 의견 수렴한 것은 좋아요. 근데 자기 개인의 집에 들어가고자 교량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다 덮여 있을 때는 그 하천 사업, 교동소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덮을 수는 없어서. 아,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다 복귀가 됐을 때는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다녔으니까 네, 불편함이 네. 없다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교동천을 정비하는 이유는 이 하천에 대한 안전 때문인 거죠. 여기 범람하고 능경제 범람하고 주택의 침수이기 때문에 이 정비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하천 폭도 정비 넓고, 예. 정비를 하면서 이분들이 다니는 길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하든가, 응? 그렇지 않으면 적정선의 다리를 유치를 변경해서 해주든가. 당초에 이 길만 다닐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이 길이 당초에 다녔던 길이에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도로를 가운데로 양쪽 사이드에 있는 집을 다닐 수 있도록 제2 교량만 설치를 해주든가. 부안군에서는 하천 정비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리 10개, 20개 다 놔줄 겁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주민들 자체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부안군은 돈이 썩어났다고. 썩어났죠, 정말 이게. 안 들어가야 할 7,200만 원의 돈을 들어가면서 다시 또 긴급 보수한다고 또 6,900만 원 또 들어가면서, 물론 좋아요. 필요하니까 긴급 보수 하겠죠. 아까 설명한 대로 그분이 공익을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근데 이런 식의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주고 설계 변경을 해주고, 지금 긴급 보수 사업은 거기가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가스도 아까 여기 구유수면을 예. 점유했다고 해서 그분을 지금 바로 잡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900만 원 가지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7,2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불필요한 다리를 놓아서, 응? 주민들은 다 필요하다고 하죠. 어떤 주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필요하다고 그거 판단은 행정에서 해야죠. 시행청에서 해야죠. 예,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듣기로도 그 세 개를 놓을 때 상당히 그 하천 확장하고 그다음에 양쪽 양안 다 이렇게 포장하고 하면서 그분들은 주장이 아니 어디든지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왜 내 집 앞에 있던 길이 왜 없애냐,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게 복개되어 있던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었죠. 그런 설명을 좀 해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계속 지금 안전정거에서는 소하천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 원가 심사도 어떻게 내가 모르겠어 이것을 해주는가. 예, 그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예, 예. 정말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3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그 자료요구서. 이거 국민안전보험 있죠? 예, 예. 자전거보험 현황 보시면 거기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안전보험의 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보험들이 그렇지만 이제 신청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고라는 게 저희들이 안전 총괄과가 종합 상황실이 있다 보니까 맨 먼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이 안전보험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미 이제 그 홍보는 돼 있지만 그 사안별로 신청하라고 우리 부서에서 신청하라고 이렇게 유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면 그 본인이 신청하니까 대리가 신청이 가능합니까? 본인이 신청 본인이 신청은 돼 있죠. 예, 예.
지금 사망자, 장애인, 장애를 입었던 분이라든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건 사고를 저희들이 인지한 건들은 가족이라든지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한테 유가족들이나 그다음에 그 해당 면이라든가 신청할 수 있도록 꼭 이게 빠지지 않게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상자 네. 그 상해의 경우 보상에 따른 보상도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의사상자 상해는 100만 원의 최고 한도가 되어 있죠. 1억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부품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망을 했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활약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보상 한도가 100만 원이라면 자체가 엄청 약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리고 또 법적으로 더 이게 드릴 수 있는 범위가 그런 건 없는가요? 100만 원의 한도가 그렇게 돼 아니, 있던데. 지금 의사상자 상해 보장 항목에 보면 최대 한도가 지금 1억입니다. 1억이요? 1억? 1억 한도로 돼 있다? 예, 예. 예, 1억 한도로. 지금 이제 안전총괄과 국민안전보험과에 새만금 도시과의 자전거 보험 있죠. 예, 예. 이걸 국민의 전체로 오는 보험이 똑같죠. 예. 보험 성격이. 예, 예. 이 보험을 이렇게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국민 전체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하나로. 국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에서 하고. 조율된 자료에서 보다시피 그 23개 항목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은 1285쪽에 보면 6개 항목으로 해서 자전거에 따른 이게 그것만 6개 해가지고 항목이 되어 있는데 더 이제 주게 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걸 하나로 한 부서에서 예, 예. 통폐합해서 하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이 현재는 이제 새만금도시과에서 자전거만 따로 해가지고 이제 보험을 하게 되면 6개 항목으로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한테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쪽으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사망하고 상해 두 가지 항목만 여기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보던 국민들이 오히려 자전거 사고로는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이 우리 부안군은 더 지금 아니 좋게 부양 돼 있다. 그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똑같이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 관리를 한 군데서 관리하면 안 되냐? 그를 한 부서에서 어떤 부서든가. 아니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국민안전보험에 똑같은 항목으로밖에 자전거 보험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 보험은 새만금도시과에 따로 놔두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합치면 지금 오히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니 그 이제 그렇게 그 보험 제도가 틀리니까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해야 한다 예, 예.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민안전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제일로 그 사고 많이 발생한 것이 개물림 사고예요. 예, 10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지금 이게 유기견이 있잖아요. 예, 유기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개 유기견에 물려가지고 뭐 잠깐 그 응급실에 가서 치료만 받을 성분 아니고 거기에 대한 큰 사고도 당하실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 보상 제도가 치료 한도가 100만 원까지죠.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30만 원. 예. 예? 예.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런 것은 딱 제도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개물림 그 진료비 예.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치료비. 예. 그 이건 범위를 우리가 딱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예. 딱 정하는 것은 이 보험의 약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를 늘릴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보험료를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특정 이 항목에 대해서 많이 생기니
여기를 저 보장 한도를 더 늘려주세요 하면은 우리 보험료도 이제 늘릴 수 있죠. 늘어나겠죠. 그거는 늘릴 수 이제 있죠. 계약 관계에서 예, 그게 그건 늘릴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사고가 어떻게 다 보면 상대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 유기견은 그 가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소송할 사람이 없죠. 예. 유기견한테 물렸을 때는 이거는 좀 우리가 거시기 좀 늘려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면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니 이건 누구도 당할 수 있는 사고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해자가 있어도 가해자가 없잖아요. 그거 어디다 소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유기견 개물림 사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로 많이 일어나는 지금 건수잖아요. 부안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약관에 거시기 보험이 달고 할 때 이 예. 약관에 좀 이렇게 증액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좀 해서 정말 이거 사고에 당해가지고 주민이 진짜 억울하지 않게 피해 보신 분이 치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그 4월달에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예, 갱신할 그래서 25년도에는 강력범죄 항목을 또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아까 그 개물림 사고가 이제 많이 되고 그러니까 예. 이 협상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도록 충분한 하겠습니다. 치료비라도 예.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 총괄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각종 소하천 정비 및 복구, 유지보수 사업 등 현황 및 근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자료 보면은 23년도, 24년도 보면은 그 20개소 사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업비가 얼마나 됐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옆 페이지 있어요. 제가 자료 본 의원이 자료 청구했던 것인데 그 아직 준비 못했어요. 김영대 의원 1275. 뒤에서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예. 뒤에서 알려주기를 바라고 내가 일부러 얘기는 안 했던 거고요. 지금 20개소 하는데 사업비 이렇게 해서 지금 완료된 거하고 지금 그 준비 중인 거 하고 하는데 예. 아직 발주를 못했던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예, 이유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발주를 못한 것은 없어요. 신흥소하천이 지금 이것도 지금 1차분 착공을 해서 발주는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이 지금 지진해서 그런가는 몰랐는데 1차분 준공 그다음에 1차분 착공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잡고도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흥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그 심사 과정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재심사를 받고 그런 또 행정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착공이 이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중요한 것은 작년에나 올해나 국지성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천 유지나 그 보수나 복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1차분하고 남아 있어서 지금 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다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에 충실하게 잘 하셨다라고 나름대로 그 평가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자료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조기에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이 뭐가 있었을까 해서 지금 재차 제가 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남은 이런 부분도 올 겨울 지나기 전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피해가 없는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또 시설에 연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예. 안전총괄과장은 박태수 의원이 요구하신 재난관리기금 심의 운영 효력 및 추진 내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